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이의 집에 찾아간 담임선생님. 가정 방문으로 온 담임선생님에게 시뻘건 물감으로 무언의 항의를 표현하는 아이. 이 사건의 주인공인 초등학교 교사 조승현 선생님은 WPI 심리상담가이기도 해요. 조 선생님은 이 아이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또 복잡해 보이는 이 사건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황상민 박사님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조승현 선생님 본인도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갖고 있던 문제의 정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나는 선생님인가? 심리상담사인가? 아니면 테러리스트를 진압하는 경찰인가? 나는 누구고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천천히 상담을 들어보며 하나씩 파악해 나가기로 하고요. 현재 아이와 선생님이 테러리스트 대 테러 대책반의 구도가 만들어진 이 상황에서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데 일단 그것부터 급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계속 기다리다가는 문을 절대 안 열 것 같은 마음에 네. 들어갔죠. 문을 열고 강제로 그렇죠. 네. 열쇠가 있으니까 뭐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아니죠. 들어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저항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항을 해요? 소리 지르고 저한테 물건 집어 던지고. 아, 선생님한테? 네. 선생님이 무력 진압을 한 진압군으로 이제 생각을 했군요. 네.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는 마지막 발작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네요. 네.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이 입장에서 저는 무력 진압군이 되었어요. 아니면 강제 철거를 하는 사람으로요. 아이는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나는 선생님이고 전문 상담가이고 싶은데 왜 나는 강제 진압을 하는 경찰 역할을 하고 있지? 이건 뭐지? 그래서 좀 이따가 진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저 밖으로 나가 도망가려고 하길래 그래서 얘기하자라고 이렇게 잡았죠. 잡았어요, 이렇게. 네. 네. 얘기 좀 하자. 아이는 네. 뿌리치고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죠. 그래서도 그 방에서 소리가 나니까 이제 할머니께서 걱정을 하셨는지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할머니가 들어왔죠.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아이는 더더욱 저항하기 시작했죠. 이 불편한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은데 제가 직접 이야기를 하고자 계속 다가가니까요. 제가 다가갈수록 아이의 저항도 더 커졌어요. 그런데 이 구도가 확 바뀔 상황이 되었어요. 할머니께서 아이와 제가 있던 방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할머니의 머리를 잡고 정확하게 이제 원래는 셀프 인질극 상황이었는데 이제 인질 협박 상황이 된. 할머니 머리를 잡고 애가 네, 저보고 나가라고. 제가 나가지 않으면 이거 놓지 않겠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이고, 그리스님 그냥 나왔군요. 네. 그렇죠.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거는. 그래서 네. 괜히 들어갔나. 그랬겠네요. 선생님 엄청 자책도 많이 하셨겠네요. 안 들어갔으면 시간이 좀 더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게요. 이렇게 되고 나면 막장까지 가는 일도 없었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상황을 설명하는 지금도 마음이 아프네요. 뭐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의 한 행동이었는데 오히려 결과는 악화되었으니까요. 집안은 이것저것 던져진 물건에 아이가 뿌린 물감 등의 난장판이었고 저와 할머니는 쫓겨나오듯 밖으로 나왔어요. 무엇보다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이 다음이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안 그래도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기 힘들어하는 이 아이가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어떡하나 하고요. 이 상황에서 아이가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끝났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렇다고 포기하기는 힘든. 그 이후로는 그쵸, 주말이 찾아왔죠. 이렇게 네. 할머니께서도 저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아이를
에서 이제 할머니 보호하고픈 아, 마음의 문 나올 때 이제 같이. 그 바닥에 물감도 잔뜩 있고 난리였을 텐데. 네,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아이가 뭐 저한테 뭐 이렇게 때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왜냐하면 제가 이 아이한테 부담을 준 거가 맞기 때문에 그건 전혀 이제 마음이 안 쓰이는데 이 이후에 이제 벌어질 이 아이를 되게 자극해 놓은 건 아닌가? 그러면 집에서도 지내기 쉽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 때문에 좀 괴롭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이제 조승영은 다시 학교로 돌아오거나 집으로 가시거나 하셨겠네요. 네. 일단은 할머니께서 안전한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음, 그래서 전화를 드렸는데 음, 어, 막 엄청 우시죠? 통곡을 통곡을 하시면서 하시죠? 바로 통화 그렇죠. 안 되고 끊어져서 혹시 집 안에서 아이랑 또 다른 일들이 있었나 걱정하는 그러게요, 마음에 그러게요. 차를 돌리면서 엄마한테도 연락하고 할머니한테 다시 연락해보고 했는데 음, 어, 가면서 이제 다행히도 할머니께서는 이제 밖으로 나오셨고 네, 아이는 집에 이제 혼자 있는 있고, 상황이었고 네. 네. 그래서 할머니께서도 서러워서 우셨다고 그럼요, 그럼요. 서럽죠, 이제 진짜. 그거를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한두 번 아니라서 그렇군요. 조 선생은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조 선생은 이제 다시 그 아이를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또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알면 찾아왔을까요? 이걸 저에게 물으시면 어떡하나요? 제가 박사님께 묻고 싶은 말이에요. 그냥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도 혼란스러운 마음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사실 저도 알아요. 문제는 제가 겪는 문제고, 무엇을 원하는지, 저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가 누구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 그게 안 된 상황에서 박사님이 어떤 해답을 주셔도 저의 해답이 아닌 이상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도요. 일단은 이대로라면 학교 행정 절차에 따라서 교육청으로 신고가 돼서 그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 다음에 학교에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같은 게 열려서 음,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사안 파악하고 그래서 교육청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제 교육청에서 또 이제 거기 뭐 사회복지사 등 이렇게 해서 또 올 건데 네. 지난 학교에서도 그 절차를 그대로 밟았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어머니께서요. 어머니가, 왜냐면 지난 학교 이렇게 5학년 여기 전학 오기 전에도 이제 전학에 결석이 좀 장기간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겪고 나서 이제 어머니께서는 이 아이가 너무 이게 위험하다고 믿고 힘드니까 보호시설 또는 이제 병원이라도 입원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는데 이제 그냥 미성년자니까 바로 하기는 어려웠고 그럼 그 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혹시 이제 학교장 권한나 이 아이는 이렇게 관리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는 거를 얻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된다고 하면 바로 정신과 약물 먹으면서 이제 치료를 아닌 치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그려지고 그러면 이 아이의 인생은 거기서 이제 끝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됐었던 거고 앞으로 이 아이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답을 착 내리기가 어려워서 네, 그것도 고민 중에 있어요.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황 박사님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저의 걱정되는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황 박사님은 저의 마음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앞으로 해야 할 행정적 절차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저렇게 힘들게 이야기하네요. 오늘 나와가지고 이 아이의 문제를 이야기를 선생님 하셨잖아요. 그죠? 네, 아이의 문제가 아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면 혼자서 이 아이를 꾸역꾸역 힘들게 키우는 엄마, 그리고 너무 이 아이가 힘들게 해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ADHD라는 병명을 얻어가지고 약을 먹어 키우다가 그것마저도 애가 몸이 약해가지고 간이 나빠지고 뭐 당뇨 증세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 ADHD 약을 못 먹이는 상황이 있을 때 그냥 정신병원에 그냥 강제로 입원시켜가지고 지내게 하는 게 차라리 낫지. 나는 도저히 이 아이 키우기가 못 키운다 라고 하는 엄마. 그래도 손자인데 손자를 내가 돌봐야지 하면서 손자하고 키우고 있는 할머니. 이모는 조카, 내 언니 하고 엄마가 내 조카를 학대를 했기 때문에 애가 이렇게 성격이 개판이 되고 미친 것처럼 된 때라고 하는 이 집안 상황. 대체 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담임 교사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조수생은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이 가족 구성원들 대체 누구를 내가 먼저 상담을 해줘야 될 상황인가? WPI 상담을 하는 심리 상담을 하는 조성현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인이 이 아이의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또 아이의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있다면 네. 누구한테 먼저 초점을 둬가지고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처음에 담임교사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이가 저와 대화를 거부하는 이상 담임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제한이 돼요. 그런데 저는 WPI 심리상담가로서의 정체성을 이 장면에서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담임교사로서 계속 대화를 시도하려는 부분만 드러났죠.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히 하지 못할 때 다른 답이 없이 뭐라도 해야 할 때는 삽질만 하게 되고요. 노력할수록 오히려 상황은 악화된다는 분명한 예시예요. 이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해요. 평소에 분명히 하지 못하면 지금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당연히 분명하게 하지 못해요. 얼마나 분명히 해야 하냐고요? 평소에도 저는 계속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쉽지 않았어요. 이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분명히 해야 해요. 왜냐고요? 저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뭐라도 할 거예요. 이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교사 조승현은 WPI 심리상담가이다 라는 대답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뭘 할 수 있을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면 WPI 심리상담가로서 누구를 먼저 상담해야 할까요? 아이? 엄마? 할머니? 누굴까요? 일단은 할머니. 그 생각은 드세요? 네. 왜요?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그러면 WPI 심리상담가로서 누구를 먼저 상담해야 할까요? 아이? 엄마? 할머니? 누굴까요? 일단은 할머니. 그 생각은 드세요? 네. 왜요? 지금 이 아이와 지내면서의 양육 부담이라고 한다면 이제 할머니, 그리고 이 아이를 가장 이제 자기 마음을 다해 돌볼 수 있는 대상이시니까요. 그렇죠. 네. 아이는 저와 대화조차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현재 상담을 할 수 없어요. 엄마는 현재 함께 살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에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요. 현재 양육을 책임지고 함께 살고 있는 분은 할머니예요. 무엇보다 할머니는 아이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상담해야 해요. 근데 할머니 상담에서는 무엇을 상담해야 할까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할머니한테 애가 집에 있고 안 나갈 그 시간쯤 돼서 할머니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선생님이 또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이가 또 이전처럼 지방에 들어가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할머니한테 미리 전화로 연락드려 놓으세요. 할머니, 그러면 전혀 당황하지 마시고요. 애는 방 안에 있고, 이 탁자를 할머니 의자든 뭐 방석이든 그 애 방문 앞에 할머니하고 저하고 앉아가지고 할머니가 그동안 손자를 어떤 마음으로 키워왔는지, 아이가 좋았을 때는 얼마나 괜찮은 아이였고 힘들 때는 얼마나 할머니를 힘들게 했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들으면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고 아이의 마음을 좀 더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20분, 30분, 1시간 정도 되면 1시간 가기 전에 한 20분, 30분만 지나면 아이는 듣다가 아마 뛰쳐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큰 소리를 지르든 저한테 소리를 지르든 뭐라고 할 거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할머니는 조금도 이해하지 말고 얘야, 선생님은 지금 네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할머니 이야기 들으러 온 거야. 라고까지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할머니와의 상담에는 크게 세 가지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할머니께서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할머니는 이 아이의 마음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이가 어떤 성향의 아이인지, 아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아이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할머니 나름대로 애써서 노력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 자극이 된다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터져나오는 폭력에 할머니마저도 아이를 포기하게 되면 아이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져요. 두 번째는 아이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할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자신을 어떤 마음으로 키우고 있는지 등을 이해하는 것이요. 그리고 실제 자신의 마음과 할머니가 이해하는 자신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는 것도요. 사실 이걸 직접 이야기해줘야 하는데 아이가 직접 대화를 거부하니 할머니와의 상담을 통해 들려줘야 해요. 오히려 제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보고 있는가를 알리는 거예요. 직접적이면 좋겠지만 할머니와의 상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릴 수 있어요. 그래야 저와 대화할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은 적대적인 관계인데 제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싶어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알릴 수 있어요. 아이의 마음에 맞게 천천히 다가가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잘 그려지지는 않는데요. 어떤 측면에서 뭐가 잘 그려지지 않나요? 한편으로는 지난번처럼 다시 또 할머니를 인질극으로 잡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제 의도가 전달이 안 되면요. 아이가 할머니에게 폭력을 쓰는 모습이 뇌리에 엄청 강하게 남았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극을 하면 안 될 것처럼 느끼고 있네요. 어떨 때 폭력을 쓴 것인지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황 박사님이 알려주시는 해결책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네요. 괜찮아요.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어떤 의도가요? 분명히 할머니랑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한테 뭘 하려고 왔을 거다라는. 아니, 본인이 들어가자마자 할머니 이 머리를 잡고 협박을 하겠어요? 아니요. 아니면은 아예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밖으로 뛰쳐나가도 전 신경 쓰지 말아요. 네. 본인 할머니하고 이야기하러 왔으니까. 아, 네. 그러면 이 아이한테 뭘 한다는 느낌보다는 일단 할머니와 대화를 하고 할머니 상담을 하는 상황인 거를 할머니한테도 필요하고 이 상황을 아이한테도 알려야 되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아이한테는 왜 알려요? 할머니를 상담하는 목적이 자꾸 흔들리네요. 먼저는 할머니인데 자꾸 아이 먼저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아이에게 자꾸 뭘 알리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도 드러나네요. 본인 가가지고 애하고 할머니하고 이야기를 하면 뭐 할머니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고 아이에 대해서 들으러 온 거잖아.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이 아이가 그동안 어떻게 생활했는가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 방 앞에서 들으라고 하신 이유는 어떤 거죠? 아이한테 잘 들으라고. 대화 내용을요? 대화 내용을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건 네네. 내가 묻고 싶어요.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아니, 본인이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 아이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황 박사님이 그냥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그런데 자꾸 물어보시네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WPI 상담을 배웠으니 더 잘 알죠. 그런데 괴로운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되게 생소한 경험 같아요. 생소한 경험이죠. 할머니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지냈었나라는 거를 처음 듣게 되는 그럴 수도 있죠. 상황 같기도 그리고 하고. 그 사이에 자기가 할머니를 얼마나 괴롭혔냐도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할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있다는 것도 자기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할머니의 마음에 대해서 듣게 되고, 네네. 그러면 이 정도로 똑똑하고 세상을 자기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 아이가 그걸 들으면 본인이 저절로 반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자기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할머니를 때린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아니면 자기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할머니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억울하다고 자기를 변명하려고도 할 수도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네네네. 그거는 조선생이 상상하는 범위를 훨씬 넘어설 수 있어요. 그렇네요. 단지 중요한 거는 조성현 쌤은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알고 싶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고 싶다는 마음을 그 아이한테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직접이 아니라 할머니와의 대화를 통해서. 네. 너가 정신병 약을 몇 년 동안 먹고 있었고, 또 너 엄마가 보듯이 미친 아이라고 나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가 학교를 안 나온 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너가 얼마든지 너가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 워렌 버핏 같은 그런 사람, 백종원 사람이 얼마든지 되고 그 이상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나는 믿는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되려면 앨런 머스크든 워렌 버핏든 그 사람들도 다 대학은 나왔다. 그리고 백종원은 적어도 스카이 대학은 나왔는데 너가 백종원 정도 되려면 그 정도 학교는 다녀야 된다. 이 정도는 간접적으로 할머니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전달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네요. 네. 그 아이하고 대면으로 상담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고, 또 내가 너를 알고 싶고 너가 얼마나 참 이 큰 꿈을 가지고 있고 네 나름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네가 모질라스가 아니라 너는 아직 초등학교 5학년이기 때문에 아무리 천재적인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5학년일 뿐이야 라는 걸 아이 스스로 느끼게 하면서, 그러면 5년 후 10년 후를 대비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해나가야 될 것인가를 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거. 네. 그게 할머니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얼마든지 선생님이 가진 생각을 할머니의 삶에, 할머니가 그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이해 못하는 거를 또 대신 설명도 해줄 수 있고. 네. 그래서 다음에 가서 애가 방 안에 들어가면 잘 됐다고 할머니하고 30분이나 1시간 정도 대화를 하고 그 애를 찾지 말고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네. 이거를 일주일, 2주일, 한 3주일 하고 한 달 정도. 사실 선생님한테는 엄청난 지금 부담을 드리고 부탁을 하는 거긴 하지만, 네. 그래서 아이가 학교를 한 달 정도 안 나오면 보고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한 달 후라도 학교에 나오면 계속 다닐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상담도 이런 방식으로 이 도망가는 아이와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지금은 그렇게 했었으면 진짜 좋았겠다. 왜 그 생각 못했지?에 더 가깝고. 아이, 또 자책 모드로 들어가네. 이 자책할 때가 아니에요. 이거, 어쨌든 간에, 이, 얼마든지 아픈 만큼 우리는 성숙해지고, 네. 또 이런 걸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좀 더 분명하게 할머니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겠죠. 네, 좀 더 초점이 잡힌 게 사실 제가 담임교사로서의 정체성하고 그렇죠. WPA 상담가로서의 정체성 이 두 그렇죠. 개가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갔다는 거를 인식은 하고 있었거든요, 어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상담가로서 이 정체성마저도 본인이 헷갈리는 부분도 네. 있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일단 할머니만 제가 도움을 드리러 가도 충분히 목적 달성했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하면 됐을 텐데 맞아요. 상담가이기도 하면서 담임교사이기도 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들고 가서 이 사단이 났던 거네요. 그렇죠. 오, 역시 조 선생님 총명해요. 이제 본인이 가진 문제에 조금 상황 파악과 문제 인식이 되니까 또 다른 해법이 어떻게 나오는지 본인이 경험이 되죠. 상황 파악과 문제인식에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했을까요?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왜 이렇게 늦게 이야기하냐고요? WPI 심리 상담에서의 특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담자의 상황이 무엇인지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무엇이 문제인지도 인식할 수 있거든요.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문제가 무엇인지 이야기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나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박사님이 주신 해결책만 열심히 하면 나아질 거야 같은 마음으로요. 박사님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준에서는 엄청난 해결책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내담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조승현 선생님이 자신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그리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이는 해결책을 제대로 실천할 수도 없어요. 왜 할머니와 상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하지 않으면 정답처럼 할머니와 대화 나누기 이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정답을 찾지 못하면 또 당황스럽겠죠. 반대로 조 선생님이 자신이 겪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야 자신이 겪는 문제를 제대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상황 인식.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시 짚어볼게요. 이 아이는 왜 발작적인 행동을 하는가? 그리고 이 아이의 문제는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죠. 먼저 엄마와 할머니 입장에서 생각해볼게요. 엄마와 할머니는 학교는 가야만 해. 안 가는 학생은 문제가 있어. 라는 마음이에요. 아이의 마음을 전혀 그리기 힘들어요. 그러니 아이에게 이전 학교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지금은 왜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단지 학교에 안 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속이 상하고 달래든 돈을 주던지 어떻게든 학교에 가기만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학교를 안 가는 것도 문제인데 당연히 가야 하는 학교를 가라고 할 때 버티고 때로는 폭력까지 휘두르니 아이가 정말로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번에는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아이에게는 학교를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안 가다 보니 이렇게 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엄마와 할머니는 학교를 안 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아이는 엄마와 할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저 자신에게 학교 가라고 강요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그 강압을 멈추기 위해 폭력도 불사하는 거예요. 사실 이 아이에게 내일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오늘 하루 등교에 대한 압박 없이 먹고 싶은 거 먹고 게임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이 아이가 학교에 나가는 것 자체가 문제일까요? 지금 마음으로 학교에 나간다면 그저 시간 때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강제로 등교시킨 가족과 선생님 탓으로 돌릴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은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을 문제로 삼지 본인들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문제로 삼지 않아요. 철저히 아이의 이상적인 행동만을 문제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아이가 보이는 폭력적 행동에 담겨있는 아이의 마음은 뭘까요? 평소에도 이 아이는 자신의 마음을 가족에게 표현하지 않아요. 먼저는 자신도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기도 할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 표현을 해도 가족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이의 힘든 마음을 들어주기보다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걱정을 표현하고 고치려는 피드백을 해요.
얘야, 아무리 그래도 나쁜 행동은 하면 안 돼. 이런 식의 피드백 말이죠. 그러니 어떤 마음도 표현하지 않고 참고 버티다가 꾸준히 쌓이죠. 평소에도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려 살아가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몸이 편하지 마음이 편하진 않거든요. 만약 불편한 일이 생기면 참다가 기분 나쁘다는 표현을 해요. 가족의 마음을 긁는 말이나 툭툭 치는 등의 행동으로 표현하죠.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만해달라는, 자기의 마음에 따라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버릇없는 행동으로 보이죠. 그래서 문제 행동을 지적해요. 그러면 더욱 강력한 표현을 해야 자신의 뜻을 드러낼 수 있겠죠? 때리는 등의 신체폭력을 사용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멈췄어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폭력 행동을 하는 것을 가족들이 어쩌지 못하는구나를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돈을 비롯해서 원하는 상황이 이루어졌어요. 이 상황은 반복될수록 점점 악화되었고요. 문제인식.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또 이해해주는 환경이에요. 그 역할을 할머니께서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할머니가 이 역할을 가능하게 하려면 조승연 선생님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게 조 선생님이 가진 문제였어요. WPR 상담 모델에서 이야기하는 정체성, 의미, 일생활 이슈로 설명해 볼게요.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인가? WPI 심리상담가로서 정체성을 뚜렷하게 하고 할머니를 먼저 상담하는 거예요. 의미, 왜 그래야 하는가? 아이가 자신의 상황과 마음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려면 할머니께서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힘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해요. 아직은 당장 아이와 대화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일, 생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이를 직접 상담하기 전에 할머니 상담을 통해 할머니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내용을 아이가 들을 수 있게 환경을 마련하는 거죠. 이제까지 상담이 정리가 되시나요? 정답 같은 솔루션만 실천을 하는 것만으로 바뀌는 일이 있다면 그건 기적이에요. 반대로 상황인식과 문제인식이 분명하다면 상황이 바뀔 때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답니다. 아이가 방 안에서는 아니지만 조 선생님이 할머니와 상담하는 것을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엄청 궁금해하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나눴으면 제 상황인식도 지금 약간 모호했었는데 정리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뭐 하는 사람으로 거기 갔었지? 라는 질문이 던져지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혼란이 있었구나라는 걸 정리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이 5학년 담임생이 반에 전화하고 왔던 한 아이와 그 아이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또 그 아이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들으셨죠? 그러니까 엄마로부터도 이제 도저히 얘를 학교도 안 가고 하니까 보호시설에 보내거나 병원에 입원시킬 수밖에 없다. 정신과 약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먹였으니까 이 애는 미친놈이 틀림없고 그래서 그냥 약 먹여가지고 보호시설에 정신병원에 그냥 감금해야 되는 것밖에 길이 없다라고 엄마가 믿고 있고 또 그런 상황에 있는 손자가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손자의 학대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손자를 키우고 있는 이 할머니의 상황까지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사회는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냥 이 아이가 정신병자 미친놈이니까 약 먹여가지고 정신병동에 가두어 두는 것이 이 아이를 가장 잘 사회가 관리하고 교육시키는 길일까요? 네, 대체 이 문제가 뭔가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답을 찾아야 될지. 먼 길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 박사님과 상담 후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할머니와 지속적인 상담을 했어요. 직접 찾아가거나 통화를 통해서요. 아이가 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물어봤어요. 크든 작든 간에 아이가 하는 말과
행동의 의미를 설명하는 통역사 역할을 했어요. 특히 분노를 폭발하는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패턴도 말이죠. 그래야 아이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고 어떨 때 화를 내는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동시에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용 CCTV를 설치하고 경찰에 신고 절차도 안내했어요. 돈은 절대로 등교를 위한 거래로 주지 않기로 했죠. 아이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등교 자체가 아니라 아이 스스로 마음을 이해하고 학교에 갈 이유를 천천히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도요. 아이의 변화도 있어요. 먼저 요구하는 금액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사 먹는 수준으로 바뀌었죠. 이 이후 제가 집에 찾아갈 때는 아이가 저를 피해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가정용 CCTV를 통해 저와 할머니와 하는 상담 내용을 듣고 있었어요. 이 영민한 아이가 가정용 CCTV 접근 권한도 몰래 얻어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는요, 저와 1대1로 상담을 시작했어요. 등교 수업은 아직도 부담스럽지만 저와 1대1 상담하는 시간을 수업 1시간 들은 걸로 하고 말이죠. 물론 들쭉날쭉 못 올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혼자서 학교에 와서 저와 1시간 상담을 하고 간답니다. 엄청난 변화죠. 무슨 상담을 했냐고요? 엄마와 할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 모습 그대로 지내는 경우에는 정신병원 입원에 가까워진다는 것도요.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며 피하기에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주제로 좋아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이를 인정받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할머니께서는 저와 상담을 하면서 더욱 아이가 순해졌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아이가 자신의 삶을 그려나갈 수 있을 때까지 저는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상담하고 있어요. 로맨 M자인 아이가 일반적인 의미의 학교 졸업이 아니라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